반갑습니다, 여러분. 오쏙쌤, 현진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챕터 4, 벌써 네 번째입니다. 요지 추론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지 추론 문제가 선택지가 한글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 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생각보다 틀리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쌤이 조금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 수 있는지도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얘들아, 요지라는 말이 뭘까요? 요지. 쌤이 요지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요지라는 건 뭐냐면요. 말이나, 우리는 말이 아니라 글이겠죠. 글 따위에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을 요지라고 합니다.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우리가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을 골라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옛날에 선배들이 봤던 모의고사에서는 요지 문제를 많이 틀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정말 대놓고 눈에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대놓고 보여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어디가 중요한지 갈피를 못 잡고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쵸? 그럼 쌤이 같이 한번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글을 좀 넓게 보세요. 글을 큰 흐름을 보면서 글의 큰 흐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가 요 첫 번째 문장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중간에 모르는 어휘가 많아가지고 모르는 어휘가 많으면 일단 그 문장은 패스하겠죠. 그럼 결국에 읽다가 중간중간 띄엄띄엄 읽고 결국에는 내가 해석이 된 부분 근데 그 된 부분이 즉 여기 있는 요지일 일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요지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해석한 걸 수도 있고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내가 해석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본 것이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요지 문제 푸시면 당연히 절대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매력적인 오답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얘기했듯이 특정 예시가 나오면 사실 그 예시는 좀 쉽게 나와요. 왜냐면 요지가 어려우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예시잖아요. 예시는 쉽게 나오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는 있어. 그러면 너희들이 예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쌤이 앞강에서 얘기했듯이 상강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시를 알려줄 수 있는 힌트가 있을 거예요. 뭐 상상해보자, 뭐 if절을 쓴다던가 아니면 뭐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단어들을 넣어줘서 이제 그 뒤에 예시가 나오는 거니까 그럼 그 예시는 참고만 하되 주제로, 즉 주제인 요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예시에 너무 지엽적인 사항에 집중하지 않기. 그리고 비유적인 표현에도 너무 집중하지 않기. 뭐 할 때? 요지 문제에서 정답을 고를 때.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보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시도 비유적인 표현도 다 빼고 난 다음에 보면은 뭔가 이번에 보기를 읽었는데 말이 너무 괜찮아. 말이 괜찮아.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평소에 그냥 읽어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되게 모범적인 보기가 있어. 근데 그런 모범적인 보기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이 글에서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핵심에는 중요한 내용을 찾는 거지 그냥 모범적인 보기를 고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보기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지문과 관련되지 않는 보기는 조금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얘가 진짜 뭐 지문과 관련됐는지 안 관련이 없는지 확인은 어떻게 할까? 핵심 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핵심 문장은 찾는 게 힘들지라도 핵심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A란 단어를 계속 얘기하면 참 좋겠지만 A를 바꿔서 유의어로 A 다시, A 다시 다시 이런 식으로 낼 테니까 이렇게 반복적이고 비슷한 어구를 많이 쓴다 이런 단어를 쓴다 하면 아 얘가 중심 단어구나 그리고 그 중심 단어와 관련된 것들을 일단 보기로 골라줘야죠. 됐나요? 자, 그래서 선택지가 결론적으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럼 어떻게? 지엽적이고 되게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큰 틀로 그 좀 넓게 봤을 때 그 안에서 중심적인 문장을 고르는데 핵심을 둬라. 그리고 핵심 단어들을 꼭 생각해 봐라. 이게 어떻게 보면 글의 요지를 찾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쌤이 이 상강에서 얘기해줬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자, 왜냐면 쌤이 그랬잖아요. 상강에서 사실 주장과 요지는 같은 거라고 봐도 괜찮아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사실 제목과 주제 이런 것들도 막 크게 다르진 않죠. 중심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은 같이 묶어서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글의 요지의 단서에 주목해라 해서 쌤이 설명했던 부분 그대로 나와 있죠. 논리 구조 살펴보시면 되겠고, 예시는 어디? 요 상중반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역접은 어디? 역접은 중간이나 후반에 나오는데 그 들어가 있는, 요게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 요약은 어떻게? 거의 마지막쯤에, 요쯤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눈으로 한번 캡처해 볼게요. 자, 눈으로 글이 있으면 요 부분쯤에 많이 나오는구나 캡처. 자, 역접은 일단은 A, B가 있으면 A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오는 건 쉽지가 않고 최소 두세 문장, 즉 네 번째 문장 요쯤에 나오는 경향이 많으니까 요 부분. 그리고 또 한 번 여기 however 여기 또 나오면 여기도 조심. 자, 요약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에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논리 구조를 캡처해 놓으면 확실히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에 주목해라. 이거 쌤이랑 했던 거. 중요한 필수적인이라고 하는 형용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해볼게요. 크리티컬을 보면 우리 친구들이 비판적인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비판적인이라고 쓸 수도 있긴 하나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이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계셔야겠죠. 비판적인으로 쓴 게 아니라 지금 여긴 다 뭐예요? 중요한 필수적인으로 쓴 거기 때문에 문장에서 이런 형용사가 들어간 순간 이 문장은 어떻게? 중요 핵심 문장이 돼버린다. 이 문장과 제일 관련된 보기를 찾아가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 문제. 핵심 단어를 담아주면 참 좋은데 핵심 단어를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조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글의 요지는 글의 주장과 문제 푸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확인하셨다면요. 우리가 또 한번 연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우리 고3 2021년 3월 학평 문제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2번을 볼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despite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일단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끊을 거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딱 끊으면 사실 이 명사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면 이 명사 보다는 뒤에 있는 이 내용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먼저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대부분의 연구는 조사를 하는데요. 오직 글만 조사합니다. 글만 조사한대요. 자, 마치 뭐처럼? 매체가 오직 말만 전달한 것처럼 글에만 집중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요.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겠죠. 수많은 연구인데 그 수많은 연구가 뭐에 대한 연구냐면 영향력에 대한 연구. 뭐에? 매체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안건. 뭐에 대한? 정치에 대한. 정치에 대해서 뭔가 매체에서 전달되어지는 안건들의 영향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기 대부분의 연구는 딱 글만 조사를 한대요. 자, 이 연구가 보는데 뭘 보냐면 이런 거 본답니다. 자, 그 글에 이렇게 담겨져 있나 보죠. 어떻게 기자가, 분석가가, 그리고 commentators, 여기 있는 이 commentators는 논평가. 이 논평가들이 말로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후보자를 어떻게 비판하느냐에만 본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다 체킹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좋을까? 앞에 내용은 그랬잖아요. 수많은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근데 글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해서 봤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 연구가 종종 무시한답니다.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뭐를 소홀히 해요? 또 다른 중요한,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단어 핵심 포인트죠. 그쵸?
자, 중요한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중요한 원천입니다. 뭐에? 영향력에 대한 중요한 원천인 시각자료요. 이 시각자료는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한답니다. 글에만 집중하고요. 시각자료가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한대요. 그럼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시각자료에도 집중해야지. 이것도 신경 써야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 시각자료가 중요한데,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이 말하듯이, 이야기는 자주 혼합된 것이다. 뭐와 뭘로? 여기 보면 말 그대로 시각과 말의 내용으로, 말의 컨텐츠로 혼합된 것이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뭐와 뭐예요? 시각과 말로 되어져 있는 컨텐츠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예요? 말에만 집중하고 시각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요. 너무나 자주 이 시각적 자료는요. 너무 파워풀해서 너무 강력해서 때로는 어떻게 이 시각적 자료가 말을 압도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만큼 시각적 자료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각적 자료를 다루는 어려움은요. multifaceted라고 나와 있잖아요. 다면적입니다. 어려움이 많나 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면 시각적 자료를 모으고 난 다음에 코딩화해. 그래서 이 암호화하고 이 코딩화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 또 그게 다가 아니네요. 플러스 자, 우리 attribute A to B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A를 B로 탓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영향인데 특정한 파트, 이미지의 특정 파트에 대한 그 영향으로 탓하는 그런 어려움이 의심이 없다. 즉 의심의 여지가 없다. 뭐 하는데 야기되어져 있는 진정한 학자들이 뭐 하는 것을 피하는데 자, shy away 하면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학자들도 이 피하게 되는데 야기하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나에 다시 체킹해 볼게요. 자, 그러나 이 잠재적인 영향력, 시각적 자료의 잠재적인 영향력이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시각적 자료에 대한 이 잠재적 영향력은 단순히 너무 중요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한 번 얘기 나옵니다. 뭐라고 해요? 너무나 중요하다. 너무나 중요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뭐예요? 시각적 자료가 중요합니다를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자, 게다가 더해서 뭐예요? 중요성인데 이해의 중요성이죠. 이제 시각과 글에 대한 이 이해를 동시에 이해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이 understate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얘를 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시각적 자료에만 또 집중하지 말고 말도 같이 생각을 좀 해서 말과 함께 시각과 말을 같이 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 계속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각 자료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각 자료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간다면 일단 1번과 4번이 될 텐데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시각 자료는 정치 관련 보도 자료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다. 정치 관련 보도자료 연구 맞나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정치 관련 보도자료 연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대상이다라고 했으니까 바로 정답은 1번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나치게 방대한 시각자료. 지나치게 방대한이라는 말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았죠. 그쵸? 이런 얘기 안 나왔고요. 그리고 시각자료는 중요한 건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우리는 정답이 1번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이번에는 고3 2022년 9월 모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면 되는데요.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Historical. 자,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자, professions는 뭐냐면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과 사회는요. 참여하고 있죠.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협상의 과정에서 참여를 하고 있대요. 근데 뭐가 의도되는 협상의 과정이냐면 자, 정의를 내리는데 조건,
대한 정의를 내리는, 정의를 하는데 의도가 되어진 협상 과정입니다. 근데 뭐의 정의냐면 그들의 관계. 자, 전문직과 사회가 그 둘 간의 관계에서의 조건을 정의 내리는데 의도되어진 협상 과정을 항상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참여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여기 보시면요.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게 핵심이란 뜻입니다. At the heart of 뭐의 핵심? 이 과정에서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긴장이 있대요. 뭐의 긴장? Between A and B. 이렇게 나오겠죠. 자, 전문직의 자율성 추구. 여러분, 전문직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문직 하면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사람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 의료라고 하면 의사가 될 수 있고 뭔가 변호사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전문직의 사람들의 추구는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the public 대중의 수요인데요. 자, 대중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accountability. 이게 뭐냐면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에 대한 대중의 요구와 그리고 전문직의 자율성 추구 사이에 대한 긴장감. 그 긴장감이 여지껏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과정의 핵심이었다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 사회에서 주는 것, 즉 사회에서의 부여. 뭐에 대한 누구에게? 이렇게 묶어서 전문직에게 권력과 특권을 주는 사회의 부여가 뭐가 전제로 되어지는 거냐면 그들의 의지, 그들의 능력입니다. 뭐에 대한 능력이에요?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사회적인 행복에 기여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전문직에게 막 권력도 주고 특권도 주잖아요. 근데 이게 전제로 깔린 건 뭐냐면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이 행복에 기여를 하라고 하는 사회적인 행복에 기여하는 그런 능력과 의지를 전제하에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수행하는 능력과 의지죠. 어떤 걸 수행해? 그들의 일, 자신들의 일. 뭐 의사라고 하면 사람을 고치는 일.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데요. 어떤 관점에서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자, 방식인데 뭐에 의치하여? broader social values라고 되어져 있죠. 더 넓은 사회적 가치에 일치하여. 그러니까 나만의 개인적 이익 추구가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사회적인 가치에 일치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전제하에 사회가 인정하고 권력을 주고 그리고 특권을 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it has long been recognized 하고 대절 요렇게 나오죠. 대절이 어디까지? 끝까지 요렇게 묶이네요. 자, 보시면 오래도록 인지가 되어져 왔다는데 대절이 인지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시 가주어고 이게 진주어입니다. 자, expertise가 전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라고 하면은 이 의사는 고치는 그 기술이 전문 기술이죠. 그렇죠? 이 전문 기술이랑 그리고 혜택을 받는 그 위치, 전문직의 혜택을 받는 그 위치가 줍니다. 뭐를 줘요? 권위를 주고 권력을 주는 거죠. 근데 얘네가 어떻대요? 쉽게 뭐해질 수 있어?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뭐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데? advance, 진전시키는데, 진보시키는데 뭐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진전시키는데 뭐를? at the expenses of those they serve.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그들이라는 건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이 제공하는 사람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희생으로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권력과 그 권위 이런 것을 우리는 뭐예요? 오랫도록 인지되어 왔다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자, 꼭 의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직 하니까 의사가 생각이 나니? 그럼 여러분 의사라고 하는 이
직종에 말을 조심해야 돼. 그치? 그 직종에 사회에서 권력과 특혜를 줬어요. 근데 너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더 넓은 사회의 가치와 그리고 이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준 건데, 이거를 그들이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환자들을 희생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들을 오래전부터 봐왔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에드먼 버크라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 2세기 전에 말을 했대요. 사람은 자격을 부여받는다. 자, 근데 어떻게? 시민의 자유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습니다. 정확히 in proportion to 라고 나오니까 정확히 이 명사에 비례하여. 그 정확히 이 명사가 뭐냐면 여기서 기질이죠. 기질 성향입니다. 사람의 기질 성향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이 시민의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럼 그 기질, 그 성향이 뭔데요? 이런 성향이 되겠죠. put하고 뒤에 on이 나오면 이 A, on B 이렇게 나오면요. 이 B를 A로 두다가 되는 거예요. 자, 덮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그들 자신의 그 사람의 appetite이 뭐냐면 뭐 탐욕.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탐욕을 도덕적인 체인으로 묶어요. 그죠? 묶는다는 건 뭐예요? 도덕적인 체인이라고 하니까 도덕 그 책임감으로 묶는 것에 비례해서 그 시민의 자유를 받게 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성이라고 하는 건요, 절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절대 부여받지 못해요. 절대적인 건 없다는 거죠. 뒤집힐 그럴 게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일단 우리가 얘기했던 게 전문직입니다. 그쵸? 사회에서 전문직에게 뭘 줬죠? 특권과 권력을 줬죠.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이득으로 쓰지 말아라. 보다는 뭐예요? 사회의 행복, 안정.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했죠. 그쵸? 그래서 여기만큼. 그래서 이 책임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직에게는 책임감이 중요하죠. 그 말을 뭐야? 그냥 인간 자체는 책임감이 있어야, 그치? 그 책임감에 비례해서 당연히 사람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 욕구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그 도덕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큼 시민의 자유가 부여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우리가 정답이 몇 번이 될까 한번 가볼게. 일단 다 전문직 다 맞아요.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 괜찮죠? 자,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인 책임을 수반으로 한다. 자, 바로 1번으로 체킹 될 것 같은데요? 자, 전문직에 부여되어져 있는 자율성, 의사에게 부여된 자율성은 그에 해당하게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1번 맞네요. 그럼 나머지도 볼게요. 이번에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 왔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일치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고자 하는 글의 요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을 고르면 안 됩니다. 이건 내용 일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를 해줘라 라는 얘기 안 했고요. 전문직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 안 했죠. 자격 요건 얘기 안 했고요. 자, 전문직의 업무 성과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진다. 자, 자율성 특권 나왔고 전문직 나왔습니다만 업무 성과가 이게 부여될 때 높아진다는 얘기는 안 했죠. 그래서 단어만 보고서 정답을 고른다고 하면 또 5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물론 여기 핵심 단어 다 들어가 있지만 5번이 아니라 결국 해석해보면 1번의 정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 문제가요, 점점 학년이 높아질수록 고3이 되면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른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요즘 문제를 조금 더 정확하게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쌤이랑은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